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요새 다들 힘드시죠? 오늘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털 동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가젤, 낙타, 개, 비둘기, 말, 고양이, 토끼. 생김새도 먹는 것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이 동물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동물 수는 무려 200마리.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요. 사막의 우리 집은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지, 서로 공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포토 에세이 집이에요.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요. 아랍인인 남편을 만나 2004년부터 아부다비의 한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가능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동물은 절대 들이지 말자고 남편과 약속했죠. 하지만 동물을 절대 들이지 말자는 신조는 곧 오는 동물 막지 않는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앞에 갓 태어난 새끼 가젤이 나타났거든요. 어미도 없는 새끼를 그대로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먹이를 주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답니다. 집안에 들여놨더니 밤새 뛰어놀 만큼 생기발랄해져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다라는 뜻의 사메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야생 가젤은 원래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암컷 가젤도 곧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누군가 두고 간 강아지 티니와 타이니, 시장에서 발이 다친 채로 발견된 비둘기 쿠부즈, 주차장에 버려진 토끼 패티패티까지 들어오게 되죠. 아니, 동물은 안 된다고 하던 사람 치고는 너무 스윗한 거 아닌가요? 저자는 동물과의 생활을 트위터와 블로그, 유튜브에 올렸고 이 내용은 책으로 묶였어요. 일본어로 된 채널이지만 동물의 귀여움은 만국 공통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막을 배경으로 낙타와 비둘기와 개와 토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책에서 동물 사진과 짧은 문구를 읽어나가다 보면 나 아닌 다른 무엇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곁에서 내가 있을 자리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친 일상에 귀여움과 위안을 주는 사막의 우리 집, 선물하기에도 좋은 판형이에요. 나만 고양이 없어. 다들 고양이 있는데 나만 고양이 없어. 그대 고양이는 다정할게요로 마음을 달래볼게요. 고양이와 함께 사는 18명의 시인들이 반려묘에 관해 쓴 36편의 시와 짧은 산문을 엮은 책이에요. 작년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 게이슴에 감사하오가 나오기도 했었죠. 시인들의 눈에 비치는 고양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에요. 황인숙 시인에게 고양이는 털을 아무리 빗어줘도 끝없이 털을 만들어내는 털의 마술사고요. 어떻게 빗어도 털이 나오니 우리 복고는 마술사니 복고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오늘은 이만 끝. 이게 돈이라면 1원짜리라도 100만 원은 넘겠네. 신민아 시인이 보는 고양이는 인간이 시를 읽어주든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에만 바쁘고 시큰둥한 존재예요. 어느 날 나는 고양이에게 시를 읽어주었지. 한 입으로 두 가지 목소리를 내는 복화술사의 시를. 고양이는 오른발 위에 왼발을 포개고 갸우뚱 나를 보았네. 고양이들은 쩔쩔매는 시인 집사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나 고양이는 집사에게 실망했다. 나 고양이는 너보다 어리게 태어나서 영영 너보다 우아하게 영영 늙어갈 것이니. 영영 우리 곁에 있을 것처럼 했지만 고양이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한현희 시인은 먼저 떠난 고양이를 애도하며 시를 썼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너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침대에 누운 작은 짐승이 느릿느릿 기어간다. 이불을 들추니 풀썩 꺼지고 만다. 둥그런 형체가 있던 자리를 만진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양이는 태어나기만 해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고양이의 매력을 시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밥을 먹이고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일. 살리는 일은 10년차 기자이자 5년차 캣맘이 쓴 동물권 에세이예요. 동물권은 동물 역시 인간처럼 생명권이 있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고기 마니아라고 불릴 만큼 육고기를 좋아했던 저자는 첫 고양이를 만난 후에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밖에 나갈 때에는 꼭 가방에 고양이가 먹을 만한 음식을 챙기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 별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길고양이의 급식소를 청소하면서 누군가 일부러 버려놓은 듯한 사람 똥을 발견하기도 하죠. 식용견 농장에 팔려간 개를 구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동물권에 관심 갖기를 멈추지 않아요. 취재차 찾아간 사육장에서 발견한 곰을 잊을 수 없었고 구조한 개와 고양이가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쓰면서 행복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엔 늘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아파하는 소외된 존재들이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행복하겠다는 것은 결국 다른 존재에게 눈 감겠다는 뜻이 아닐까? 신념을 따라 살고 싶은데 점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든든한 동지를 얻은 기분일 거예요. 오늘 소개한 책 어떠셨나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